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과학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 대비 관련한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 알고 계시다시피 수학과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원래는 5월 20일 전후로 시험을 치른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6월 14일로 지금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요. 영재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수학과 과학 모두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과학공부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시험을 단기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학보다는 과학공부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전체 점수를 올리는 데는 좀 도움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학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과학 같은 경우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말씀드려서 도움될 수 있는 영역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공부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 대비뿐만 아니고 과학고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참고가 될 만한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과학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에서 과학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니까 어느 정도 감은 익히고 계실 테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여러 영재학교들이 예년 기출문제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서울가고 경기가고 대전가고 이런 학교들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지난해 기출문제 일부 또는 전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과학 문제들 또 공개되진 않았었지만 그 이전 해들의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의 복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출 자료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중학교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알아야지 영재학교 기출문제 과학 문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8개 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 기출 성향이 약간 다른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요. 일단은 크게 2개 군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가고 경기가고 한과영 우리가 영재학교 중에서도 좀 상위권 영재학교라고 보는 이 3개 학교군과 나머지 대전, 대구, 광주, 그 다음에 인천, 세종 이렇게 5개 학교군이 기출 성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 한과영 같은 경우는 나머지 5개 학교들과 기출 성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이 3개 학교 각각도 약간씩 차이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과고가 가장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서울과고 문제들은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 지문이 길다든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을 융합적으로 사고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경기과고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준 과학 문제들 보면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의 결과들을 합해서 최종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결과적으로는 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한과영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잘 알려져 왔었지만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창의 융합 또는 실생활 관련된 문항들 많이 출제해 왔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영재학교군 같은 경우에 문제 수준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경시형 심화 수준의 문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영재학교 지필고사를 보러 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에 해야 되는 과학 공부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영재학교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과학 공부하면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 핵심만 2-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기출문제 유형을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요. 중학교 개념을 좀 심화해서 물어보는 문제들 그 다음에 과학 원리를 이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요 밑에 제가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이 2 문제 유형 모두 고등학교 선행을 꼭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재학교 2단계 과학 지필고사 대비용으로는 선행학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개념들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있는데요. 특히 학원 다니시는 분들, 학원에서 영재학교 지필고사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화완, 물완, 또 뭐는 화투, 물투 이런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과학 내용들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로 중학교 개념들에서 펑크가 나거나 또는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아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실제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의 이제 대표적인 영역이죠. 역학, 힘과 운동 관련된 문제, 영재학교 과학 지필고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대구과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터널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제동 가속도를 알려주고 특정 속도로 줄어들기까지 필요한 제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가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 개념이 사실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한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룬 바가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용이 다소 축약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중3 교과서에 보면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에 대한 간접적인 개념만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결코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속도 단위를 바꾸는 문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킬로미터 퍼 아울 제곱으로 바꾸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이 간단한 단위 변환에서부터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가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요. 이 가속도 개념은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완 가서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물리 완까지 선행한 학생들만 꼭 풀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3 과정 자유낙하 운동 공부하면서 이 가속도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본 학생들은 물리 완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내신 시험 문제만 풀 수 있는 정도로 중학교 교과를 공부한 학생들은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다. 이 가속도뿐만 아니고 과학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나왔던 용어들 개념들이 우리가 결국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 좀 더 원리적인 내용,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선행하고 심화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은 다르죠. 수학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분적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일부 문제들의 경우 고등학교 수학 개념을 알아서 조금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지 않고 중학교 개념 내에서의 심화나 확장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게 중학교 심화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의 밝기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2020학년도니까 지난해 기출문제에서도 대전과고뿐만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전구 밝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2 때 전기와 자기라는 단원에서 전류, 전압,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중3 때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단원에서 소비 전력 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재학교 기출문제 보면요. 보통 여러 가지 회로를 제시하거나 또는 복잡한 회로 내에서 전구의 위치 또는 그 위치에 따른 전류, 전압 이런 것들과 전구의 밝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건전지 병렬로 연결할 때보다 직렬로 연결할 때 전구가 밝아진다 이런 걸 배우긴 하지만 사실은 전구의 밝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중학교 때 배우진 않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배운 내용만으로도 이 소비 전력이라는 게 전구의 밝기와 연관이 있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전구의 밝기와 전력, 그 다음에 전력과 전압 전류 관계가 우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 교과서에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이 좀 축약된 부분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에 들어가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이 전력과 전류 전압 관계가 명확히 등장합니다. 이 통합과학은 그런데 학원에서도 사실 과학 선행학습할 때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행하면서 그 4개 영역별로 그냥 이렇게 포함돼서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학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한 번쯤 접해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이지만 혼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전구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이 밑에 소개해드릴 세 번째 유형은 위에 두 가지 문제 유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주로 한과형에서 자주 출제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루미늄 호일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제시하고 이제 고구마를 태우지 않고 빠르게 골고루 익힐 수 있는 방법.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열과 우리 생활이란 단원에서 열, 비열, 열의 이동 관련 개념들을 활용해서 실생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열이나 비열, 열의 이동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런 개념들을 창의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로 평소에 좀 탐구를 좋아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과형뿐만 아니고 다른 영재 학교들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막연하게 무조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중학교 교과서나 또는 중학교 과학 참고서들 하이탑이라든지 오투라든지 이런 자습서들 보면 구석구석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말씀드렸던 이 역학 문제에서 아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사실은 그 터널 끝에 그 과속 단속 기기가 있어서 그 기계가 제한하고 있는 속도만큼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제동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낼 때 중학교 교과서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참고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 과학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그 단원 끝날 때 맨 끝에 이렇게 나오는 단원 평가 문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문제를 내고 있는데 물론 영재학교 기출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그 문제 출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건 우리 학생들이 과학 공부할 때 많이 보시는 하이탑 중학교 과정에 나와 있는 약간 짜투리 지식 같은 건데 과속 단속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래엔 교과서도 그렇고 이 하이탑 내용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지 않는 부분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공부하시다 보면 단원과 단원 사이에 나오는 과학 상식이나 이슈 같은 것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교재나 교과서에서 본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에 작게 나와 있는 지식들 용어들 많이 보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좀 간과하고 볼 수 있는 영역들인데 이렇게 영재학교 기출문제에서는 그런 데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중학교 과학 공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개념 먼저 충실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좀 구석구석 교과서건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교재건 간에 짜투리 지식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선행이 필요하긴 한데요. 도움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물환, 물투, 화환, 화투, 생명, 지구과학, 통합과학 이런 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을 필요하면 하시되 전체를 다 하진 마시고요. 자신이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낙하운동, 자유낙하운동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 가속도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그냥 공식 대입해서 간단하게 푸는 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잘 풀리지 않고 가속도 개념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과서나 참고서 관련된 단원만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 개념 좀 더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단원, 그 개념만 이해하는데 다른 전체 선행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해서 자신이 진짜 자신 있고 이해도 잘 된 것 같고 평소에 그 단원과 연관된 책들도 많이 읽어봤고 그런 학생들은 굳이 고등학교 선행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별로 기출문제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홈페이지 가 보셔서 공개된 학교들 많이 있으니까요. 출제 유형 보시면서 과학 공부하실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이런 문제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감을 좀 잡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지금 영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 안 보고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정답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 공부에 계속 그 문제를 통한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학 공부를 영재학교 지필고사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라도 계속 발전시키는데 이 기출문제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굳이 학원에서 무슨 올림피아드 준비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영재학교 과학 기출문제들 한번 우리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서류 이제 제출 마감하시고 지필고사 준비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입시 결과를 떠나서 전반적인 학생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